판사들 집단 반발에 나선다. 오늘 무슨 일정이 있냐면은 법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법원장 회의를 원래 사실 연말에 하기는 하는데 오늘은 특별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사법 장악에 대해서 일종의 긴급회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명의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의견 수렴도 하고 했었거든요. 전국 법원장 회의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법원의 수뇌부에 해당하는 법원장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는 이쯤에 법원장 회의 하면은 그냥 일종의 송년회 비슷하게 그냥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종의 비상회의입니다. 왜냐? 지금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법이 통과가 됐죠. 법 왜곡죄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냐? 본회의만 남은 거예요. 이 사안은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고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정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지 들고 일어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 생생하게 취재한 판사들의 반응을 바로 육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법 왜곡죄 그리고 이제 그 내란특별재판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법사위 통과가 됐고요.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가 됐고 본회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자, 내란특별재판부 말은 많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정확히 안 짚히실 거예요. 이게 뭐 위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법원 맘대로 안 하면 위헌이야? 그렇게만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문을 다시 한번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문하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그리고 영장 전담법관 그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요. 이게 기가 막혀요. 보통은 사건 배당을 어떻게 하냐? 법원에서 무작위로 합니다. 무작위라는 게 사법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느 판사한테 재판을 받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받지 그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사법의 공정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다? 유죄 내릴 사람을 판사를 뽑아가지고 법을 또 유죄 내리게끔 중형을 선고하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선고를 한다라는 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의 요지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판사를 어떻게 뽑냐면은요. 헌재 사무처장 왜 들어가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 판사 후보를 뽑는다는 거예요. 9명 판사 후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누가 픽을 하냐? 대법원장이.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면 대법원장이 판사 중에서 최종적으로 임명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No. 그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은 자, 일단 헌재 사무처장 왜 들어가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지금 삼성 직원을 뽑는데 현대 이사가 와가지고 뭐 하자는 거죠? 모양상으로도 이상하고 더 큰 문제가 뭐냐? 이게 헌법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규정이 뭐냐면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서 지금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는 103조 규정이 있습니다. 사법권 중에는 법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배당할지 그것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정면으로 침해하는 거잖아요. 헌재가 왜 들어가요? 사법부가 아닌데. 헌재 사무처장이 들어가고 또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은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검찰이 어떤 기관입니까? 기소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기소해놓고 유죄 판결할 판사를 자기가 뽑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했을 때 이거 문제 있다고 회의 열자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중에 그 수뇌부들이. 그런 판사회의가 추천한 사람으로 나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뻔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9명 후보를 어떤 사람들로 추천을 하겠습니까? 아니 이 중에서 9명 중에서 정말 걸을 타선이 없을 사람들만 아마 추천을 할 거라니까요. 국제인권법, 뭐 우리법 그리고 이제 그 앞서 김주옥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아마 추천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다 쓰레기만 다 놔두고 그 중에서 고르라고 그러면 이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정말 위헌적인 법안이고 자, 헌재가 들어간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은 자, 위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사들이 당장 이 법안으로 만약에 재판부가 만들어지면은 위헌 심판 제청을 할 겁니다. 이거 위헌이에요. 그럼 누가 판단해요? 헌재가 판단해요. 근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헌재 사무처장. 그러면은 헌재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사무처장이 들어가서 사무처장이면은 헌재 인사와 예산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고 헌재 소장의 최측근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헌재 소장의 최측근인 사무처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재판부 구성을 했는데 이걸 위헌으로 해? 못한다니까요. 그거를 노리고 지금 저런 인선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구성으로 판사를 지금 자기 맘대로 뽑아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헌재가 저는 요새 보면은 정말 낄끼빠빠를 모른다. 헌재가 어디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 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영장도 기각되니까 지네 맘대로 입맛에 맞는 영장 전담 판사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뽑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도 들어가고 또 대법관 30명, 26명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도 헌재 사무처장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낄끼빠빠를 도대체 왜 이렇게 모르는지 지금은 정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했으니까 어이구 이쁜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러고 민주당이 여기도 끼워주고 저기도 끼워주는데 사실 헌재도 진짜 나중에 정말 국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기각 판결을 하게 되면은 헌재가 대법원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지금 우선 먹기는 정말 꽃감이 달다고 이런 식의 처신을 하는지 이런 법안이 이렇게 오고 헌재 사무처장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헌재에서 이거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 이상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헌재가 낄끼빠빠를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 아니라 현직 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낄끼빠빠를 못하죠? 헌재는 원로기관으로 남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게 현직 판사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판사의 구성인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은 자기 맘대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법자의 뜻에 따라서 판사들은 너희를 재판을 하라라는 게 이 법의 내용이어서 뭐가 있냐면은 지금 제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법에 따르면은 집행유예가 3년 이하를 선고할 3년 이하 법정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데 그 법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그런 법안도 있고 또 구속기한도 통상적으로는 1심 6개월인데 그걸 1년으로 늘리는 것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은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이름을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렇게 남기라는 거예요. 지금 재판관이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부면은 판사가 3명인데 보통은 다 합의를 해서 합의의 결과물로 판결문을 쓰고 거기에 판사 3명 이름이 나란히 들어가는데 만약에 주심 판사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재판장은 유죄라고 생각한다. 그거 다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사법권을 침해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아니 이런 식으로 사형이 나오고 무기징역이 나오면은 이거를 누가 인정을 하겠냐. 정확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실제 판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남미 독재국가도 아니고 문명국가에서 사법권을 이런 식으로 농단을 하면은 이거는 국격 실추다. 그리고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게 정말 실제 판사들의 반응이고 어제 제가 전화 통화한 판사들이 정말 그렇게 분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헌재 사무처장이라든지 법무부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후보를 고르잖아요. 아마도 이런 내락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후보들한테 당신 이거 지금 후보 추천됐는데 이거 지금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 맡아서 재판 잘하면 나중에 헌재 재판관 시켜줄게. 대법관 시켜줄게. 이런 식의 미락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예측을 하는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재판이 아닌 거.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는 개나 져버려라는 그런 위헌적인 법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또 이런 반응을 보이는 판사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보이는 40%만 믿고 가자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런 식의 무리한 법안을 하는 거는 콘크리트 지지층 자기네들은 40%고 지금 자기네들이 보기에 국힘은 다 모여봤자 25%밖에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과연 판사들이 들고 일어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그 관전 포인트죠. 오늘도 아마 이제 법원장 회의를 하는데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판사들이
검사들, 그 검사들도 요새 많이 죽긴 했지만은 정말 정면으로 반발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 예상에 대해서 아주 좀 재밌는 그런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판사들이 당장 들고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판사들도 정말 공무원이 돼 있고 소시민이 되기 때문에 당장 들고 일어나고 이거로 정말 내 이름을 걸고 항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사표를 내거나 그런 사람들 없을 것이다. 근데 이 시점에는 아마 판사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어떤 시점에? 택도 아닌 사람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일한 공로로 대법관이 되거나 헌재 재판관 후보로 추천이 되면은 그때는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이제 문이과 구분이 없지만은 문과 끝판왕이잖아요. 공부의 끝판왕이고 똑똑한 걸로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탑3 안에 꼽힐 직업 중에 하나인데, 아니 내가 보기엔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저 자리에가, 이거 못 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시점은 뭐 이분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시행돼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택도 아닌 사람이 대법관 되고 헌재 재판관 후보 되면은 그때는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정말 실제로 그런 시점이 오는지 이것도 하나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이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 왜 제가 이제 칼럼도 썼었는데 일각에서는 MC 기현이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잠깐 좀 듣고 가시죠. 증거 목록 병합될 거 생각해서 쫙 정리해야 됩니다. 고등법원이든 뭐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든 하여간 고등법원에 이대로 이런 증거 목록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네, 이런 증거 목록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무슨 누구 기록 해갖고 올릴 수는 없으니까 저 증거 목록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가지고 군사법원에 있는 증거는 4번 넣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4번.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증거 중에 원본 있는 건 다 이제 모아가지고 쫙 해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특검 측이 얼마나 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좀 꼭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는 뭐 2달 전서부터 말씀드렸던 거니까 알겠습니다. 꼭 정리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일단 저 드는 생각이 어떠세요? 텐션이 굉장히 높죠. 활발하고 레크레이션, 제가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증이 있다고. 정말 이렇게 해서 행사 진행하고 뭐 이렇게 진짜 야유회 같은 거 진행하면 되게 신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증거 목록을 정리해서 달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증거 목록이라는 게 뭐냐면은 유죄 증거로 이제 검사, 지금 여기서는 특검이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달라. 왜냐하면은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판사들이 증거 목록에 따른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 사건을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달라. 내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은 스타일이 뭐냐면은 이렇게 엉덩이 토닥여 가면서 우쭈쭈쭈 하면서 좀 잘 좀 하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 스타일은 어떤, 자, 안 하면 감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기현은 어쨌든 우쭈쭈 하면서 데리고 가서 끝까지 재판을 진행을 하려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2심은 그러니까 고등법원이든 내란 전담 재판부든 이런 증거 목록을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심에서는 그대로 가고 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대로 올릴 수 없으니까 정리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특검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채찍보다는 이렇게 당근을 주면서 자, 당신들의 실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가벼워서 뭐 어떻게 너무 판사 같지 않나요? 근데 사실 법원 내부에서는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진관 판사 진행 스타일 그거 가지고 이제 법원 내부 반응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도 제가 이제 더 좀 수집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진관 판사 스타일에 대해서는 자, 감치하겠습니다. 자, 경고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판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누가 그거 몰라서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세게 하는 거, 좀 엄하게 하는 거 다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파국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줄 수가 있고 더 파행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달래서 끌고 가려는 게 지기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높은 텐션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좀 실력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약간은 좀 아쉬운 소리도 해가면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게 지기현 스타일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